들어온 부분에 대한 풀이를 좀 시작해 볼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밖에 없대요. 그럼 잘 봐.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2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풀리면 5, 얘가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 말은 2x 값이 2, 얘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따라서 x 값의 범위는 1,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럼 그려보시죠. 요렇게 마이너스 4, 그 다음 요게 1 이렇게 됐을 거고요. 두 번째 패턴인 이 절대값도 풀어보시면 x-a 값이 4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x 값의 범위는 4 플러스 a 이하, 그 다음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총 4개래요. 근데 자연수 a를 묻고 있습니다. 자연수 a. 괜찮으시죠? 그럼 패턴이 두 가지인 거 아실 거예요. 잘 봐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인 거지.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여기 있고 4 플러스 a가 여기 있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되는 게 1번 케이스일 거고요. 2번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있을 겁니다. 2번 케이스는요,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얘가 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봐. 제가 한번 풀이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보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밖에 없어야 되냐면 4개밖에 없어야 되는데요. 4개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두 번째 케이스는요,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요. 4개밖에 없어야 된대요. 괜찮으시죠? 그럼 제가 두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저 정수 안에는 분명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4개가 돼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 4가지 케이스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봐. 잘 봐봐. 이 케이스가 된다는 거는 이 마이너스 4 플러스 a라는 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4 사이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4개 맞죠? 케이스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a 플러스 4라는 값이 몇하고 몇 사이에 있으면 돼? 0하고 1 사이인데 1이랑 어떻게 돼요?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으면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쪽 같아도 되고 이쪽 같아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니까 맞죠? 요건 빠져야 되겠네. 0까지니까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요 두 개에 뭘 찾으시면 돼? 연립식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요 값을 정리하시면 a는 마이너스 3 이상,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나 같고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이 밑에 있는 2번을 정리하시면 a라는 거는 1 이하, 0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연립식을 조사하시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해도 4개고 이렇게 해도 4개니까 연립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정답은요, a가 몇이에요? a 값이 0보다는 큰데, 아니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같으면 안 되죠. 이 케이스니까 요거 빼셔야 되네. 요거 빼셔야 돼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요 케이스가, 요 두 개가 정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답안지를 보시면 요게 이퀄이 들어가 있거든요. 답안지에는. 근데 이게 약간 모호합니다. 요 문제에서 약간 모호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요 문제는 스킵하셔도 괜찮고 푸시면 요게 정확한 정답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질문 들어오신 부분이 753번입니다. 일단 볼까요?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데 사탕을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누어주면 12개가 남는데요. 그럼 학생의 수를 x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학생수 x. 그럼 사탕의 수는 어떻게 돼요? 사탕수는 4개씩 나누어주면 12개가 남는다. 이거네요. 맞죠?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사탕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게. 일단 얘가 사탕수예요. 사탕수. 얘는요, 7개씩 나누어준대요. 그럼 마지막 학생은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데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마지막 한 학생이니까 얘를 빼버리자. 얘를 날립시다. 이렇게. 그러면 7개씩 준 학생의 수는 x 마이너스 1명이 될 겁니다. 얘가 마지막 학생이 2개 이상, 그 다음에 또 7개씩 주면 x 마이너스 1명이 받을 거고 마지막 한 명이
6개 미만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퀄이 빠져서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요 식을 정리하시면 x가 크다 뭐보다 3분의 13보다는 크고요. 작거나 같습니다. 몇 보다는요? 3분의 17보다는요. 근데 x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는 뭐여야 돼? 얘는 자연수여야 되겠네. 자연수. 따라서 x는 5가 될 거고요. 사탕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20 플러스 12인 32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76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763번. 얘를 보시면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 말인 건데 여기 지금 뭐가 보이냐면 절대값이 보이는 게 보이세요. 맞죠?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더 있거든. 구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몇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요. 값 1보다 작을 때 하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 나는 얘를 편의에 의해서 1번, 2번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1번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음수거든. 음수. 그러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x가 4 이하 마이너스 x 값이 2 이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이상인데 필터링 1보다 작다는 게 케이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x가 1 이상인 경우에요. 이때는 양수니까 2x-2 플러스 x는 4 이하. 그럼 3x가 6 이하. x는 몇 이하? 2 이하 1 이상이네요. 필터링이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건 이 두 개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x가 몇? 2 이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 합을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니까 따라서 정답은 빵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0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769번이네요. 같이 한번 보시면 구리가 25% 아연이 30%인 합금 A와 구리가 20% 아연이 35%인 B를 합쳐요 300g을 가지고 있대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어떤 테이블을 그리면 어떨까? 이런 테이블을요. 요렇게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얘가 구리고요. 얘가 아연이에요. 그러면 시작해볼까? 일단 얘를 X라고 하고 Y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4분의 1이네요. 얘는요. 얘는 구리니까 5분의 1이네요. 얘는요. 10분의 3. 얘는 10분의 35가 되겠네요. 100분의 35. 얘도 100분의 30이니까 10분의 4 맞네요. 이렇게 괜찮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구리부터 볼까? 구리가 총 63g이래. 구리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x xa에서 그 다음은요 5분의 1y. 얘가 몇 이상? 63 이상. 아연은 몇 이상? 100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분의 3x 플러스 100분의 35y네요. 얘가 몇 이상? 100 이상.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네. 맞죠? 얘를 정리하시면 x값의 범위가 60 이상 100 이하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 770번입니다. 자연수 AB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A,B라고 했대요. 근데 얘랑 얘가 몇 칸 차이나? 3칸. 3칸 차이 났을 때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 5개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x의 개수가요. 이해되셨나요? 일단 케이스를 쪼개보자. 절대값이 있는 거 보니까 구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몇을 기준으로? A나 0. 근데 자연수 A라 그랬으니까 0이 여기 있을 거고 A가 이렇게 있겠네요. 따라서 구간이 총 3개로 나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보시죠.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작으면 음수죠. 둘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b-a보다. 따라서 x는 크거나 같다. 몇보다? 2분의 a-b 이렇게 되는데 필터링이니까 0보다 작다. 이 케이스 하나 나오셨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0 이상인데 x가 a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거는 앞에 건 음수, 뒤에 게 양수네요. 그러면 앞에 건 음수, 뒤에 거는 양수니까 이렇게 나왔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놓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x가 a 이상이죠. 둘 다 양수니까
x-a 플러스 x가 b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얘를 정리하시면 x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2분의 b 플러스 a보다는요. 근데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a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 말인 거죠. 괜찮으시죠? 그럼 잘 봐봐. 요 케이스가 중요한데 우리는 a가 b보다 작을까? 근데 보시면 어때요? 실제로 세 칸 차이나 b가 더 a보다 크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실제로 정리해 보시면 이제 a 대신에 누구를 넣어? a 대신에 n을 넣고요. b 대신에 누구를 넣어? n 플러스 3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성립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다 성립이 가능하다는 소린 거네요. 이해되셨죠? 그럼 해가 이렇게 될 겁니다. x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는요? 2분의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 그럼 몇이죠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괜찮죠? 크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아? 얘는 다 성립하고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2분의 여기에다 또 a, b를 대입해 주시면 2n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다? 5개라는 소리겠네요. 그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2n 플러스 3인데 여기 들어가는 범위 값이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 이해됐죠? 여기까지? 따라서 2분의 2n 플러스 3이 3 이상이면서 4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의 범위는 정답이 2분의 5, 얘가 2분의 3이라서 따라서 자연수 n의 값은 정답이 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때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절대값을 구간 나눠서 구간 나누셔야 됩니다. 맞죠? 풀어주시는 거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771번입니다. 요건 좀 지울게요. 771번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다음 부등식이 있는데 뭐도 있어요? 가우스도 있고요. 절대값도 있습니다. 맞죠? 요거의 해가 요렇게 된대요. 맞죠? 쫄 거 하나도 없어. 왜? 잘 봐봐. 절대값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절대값이 있다는 소리는 이 말인 거네요. 절대값을 풀게 되면요. x-a의 절대값 a라는 값이 b의 절대값 가우스 b 값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클 거냐면 마이너스 b의 가우스 b 값보다는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a, b는 모두 양수라는 전제조건이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따라서 x의 범위는 나왔어요. a 가우스 a 플러스 b 가우스 b 얘는요. a 가우스 a 마이너스 b 가우스 b 이렇게 되는 스타일인 거죠. 얘의 해가 얼마냐면 얘가 얼마래요? 얘가 23이고요.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13이래요.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잘 보세요. 이제 자 a라는 값이 뭔지 모르니까 자연수긴 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놔보자. n 플러스 알파라고 놔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가 예를 들어서 1.5였으면 1 플러스 0.5 이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얘가 무슨 부분? 얘가 소수 부분. 얘가 무슨 부분? 정수 부분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얘랑 연립을 해보는 거지. a 가우스 a 마이너스 b 가우스 b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3이고요. a 가우스 a 플러스 b 가우스 b가 얼마냐면 23입니다. 둘을 더해주시면 2배 a의 가우스 a 값이 10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서 a 곱하기 가우스 a가 얼마냐면 5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생각해봐. 가우스는 뭐지? 가우스는 항상 정수입니다. 정수.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이 값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잘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1. 얼마라고 해봐요. 그럼 얘가 1. 얼마 곱하기 1이니까 5 안 나옵니다. 그럼 얘를 2. 얼마라고 해보자. 그러면 2. 얼마 곱하기 2면 5가 나올 수 있습니까? 2. 얼마에다가요? 나올 수 있죠. a가 얼마면 돼? 2분의 5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가우스 씌운 게 2니까 5 나오는 거 맞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A가 2분의 5가 되는 거고 이 패턴으로 찾아가시면 이제 B의 가우스 B는 얼마래요? 얘 값이 마이너스 18인 거 아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아 플러스 18이죠? 그럼 끝났으면 얘도 마찬가지. 잘 봐봐. 정수니까 예를 들어 3이라고 해볼까? 3점 얼마 얼마 곱하기 3 하시면 18 안 나옵니다. 값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4점 얼마 얼마 곱하기 4는 18이 나올 수 있어요. B가 몇이면 돼? B가 4.5면 되죠. 4.5. 다시 말하면 B가 2분의 9가 되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2분의 9 곱하기 4 하시면 얘가 18이 되는 거 아실 수 있죠. 따라서 A는 얼마다? A가 2분의 5고요. B 값이 얼마다? 2분의 9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를 뺀 값이니까 2가 되겠네요. 맞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가우스는 항상 뭐야? 정수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 지금 민지가 질문하신 문제들이 다 좋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꼭 본인 걸로 만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9월 7일 중3 A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이 뒷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없고 오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들어가거든요.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이 이 고등수학에서의 이제 원이라든지 이런 기하를 결정하는 아주 기본이 됩니다. 기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니까 오늘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서 수업을 해주시고 복습도 2번 이상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연립 2차 부등식인데 마찬가지. 연립이라는 거는 뭐예요? 실제로 그려보는 거지.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나머지 하나 값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 이해되셨죠? 이랬을 때 연립 방식의 해는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어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인데 당연합니다. 그려서 공통 부분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 그런 말인 거네요. 같이 보시면 얘는 7, 5, 35인데 여기 마이너스일 거예요. 근데 숫자보다 크잖아. 그러면 큰 작작인 거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5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값.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밑에 거를 풀이해 보시면 밑에 부분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2, 3, 그 다음 얘가 1, 5,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맞죠? 그 얘는 마찬가지 큰 작작입니다. 큰 작작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이 3분의 5보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커야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따라서 공통인 범위는 이쪽이 공통인 범위가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따라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인수분해 어떻게 됐네요? 두 번째 인수분해가 4, 1, 3, 1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얘가 작거나 같은 거니까 사이에 끼는 거 아시겠죠?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1까지 이렇게 사이에 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얘는 3, 1, 얘는 몇으로 됩니까? 1, 2로 되셔서 여기 마이너스인가요? 그럼 숫자보다 크니까 큰 작작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2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쪽이 되는 거니까 공통인 부분은 얘만 서치가 되겠네요. 따라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상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런 값을 얻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얘 같은 케이스는 요렇게 한번 1번 하시고 요렇게 한번 2번 하시면 되는 거네요. 맞죠? 1번을 한번 풀어드리면 1번은 x제곱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이 말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보시면 x 이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옵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큰 작작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커야 된다. 뭐보다? 1 플러스 루트 6. 큰 거보다는 커야 되고 작아야 된다. 1 마이너스 루트 6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니까 8, 1 여기 마이너스네요. 사이값을 껴야 되겠죠. 따라서 몇부터? 8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공통인 부분은 얘가 공통인 부분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따라 정답이 1 플러스 루트 6보다는 큰데 x가 작아야 된다. 뭐보다? 8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값 준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을 한번 볼까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요. 절대값은 숫자가 작으니까 숫자보다 어떻게 돼? 그렇지.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 된 거보다는 크다. 그럼 x는 4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하나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구성됐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를 정리하셔야 되니까 정리해 보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 1, 3, 1 여기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큰 작작이니까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공통인에는 이쪽이 공통인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2분의 3 이상 4보다는 작다 라는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크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밑에 문제 중에서 제가 4번만 좀 봐드리면 얘도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절대값이 풀러지면서 어떻게 돼야 돼? 6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 한번 1번 얘 한번 2번 요 공통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맞죠? 1번으로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큰 작작이니까 0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 2번에 관한 문제네요. 2번은 어떻게 됩니까?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6, 2 여기 마이너스니까 사이값에 끼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끼게 되니까 공통인 범위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맞죠? 따라 정답은 마이너스 2 이상 x가 0 이하 또는 4 이상 x가 6 이하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정답 꼭 맞춰주세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연립분형식의 해가 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하래요. 이 문제 한번 별표 쳐볼까요? 결론은 이 유형을 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유형을 풀었던 거죠. 근데 잘 봐봐, 잘 생각해봐.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 3, 1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맞지? 그럼 잘 봐봐. 이 위의 해가 성립하는 게 이쪽 해를 담당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퀄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말은 이거의 해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값 이해되셨나요?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 보자. a, 2, 마이너스 되잖아요. 값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잘 봐봐. 이게 두 가지 케이스를 갖고 있는 거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작거나 같은 거니까 하나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 하나는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지 지금. 왜냐면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맞죠? 근데 요 식이 성립하려면 무조건 이쪽에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이한데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요. 그래야지 공통인 해가 정답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럼 끝났습니다. 이 a라는 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맞죠? 근데 같아도 어때요? 같아도 성립된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왜요? 얘는 빵꾸가 막혔는데 얘는 빵꾸가 어때? 뚫렸어. 둘이 같더라도 어때? 이 해를 만족시키는 데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따라서 a가 몇이다? 마이너스 1 이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밑에 문제에서 두 개를 풀어봐 드릴게요. 얘를 한번 볼까요? 얘 해가 1보다는 큰데 6 이하래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데 잘 봐봐. 얘는 a의 최소 값을 구하래. 그냥 값을. 이해되셨나요? 그럼 해보자 한번. 2, 3 마이너스 안 되니까 얘는 6, 1이겠네요. 6, 1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마이너스 1 이상 6 이하로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인수분해가 a 1인데 분명 이쪽이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야?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이 케이스 하나.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x가 1보다는 작거나 이 케이스인 거지. 근데 요거를 만족시켜 주려면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가 1보다는 커야 돼요. 1보다는 커야 되는데 나머지는 공통인 해가 나오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a라는 게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a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도 괜찮을까요? 네,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 같더라도 얘는 빵꾸 뚫렸고 얘는 빵꾸 막혔기 때문에 같더라도 펌이 안 돼요. 따라서 a는 몇 이상? 1 이상입니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1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려야지 판단하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68번입니다. 연립분홍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분이래요. 4분. 268번입니다. 연립분홍식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4분이래요. 4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인 거지. 이 4에서 한쪽으로 분명 이쪽으로 벌어졌을 거고 한쪽은 이쪽으로 벌어졌을 때 둘 다 빵꾸가 막혀야 된다는 소리인 건데 문제를 딱 봐주세요. 문제를 보시면 어때요? 이쪽은 이퀄도 없고 이쪽도 이퀄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케이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가능하냐?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시겠네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는 예를 들어서 3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5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줄어들면 충분히 4라는 정수가 딱 하나만 들어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보시면 얘가 3, 2에다가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실제로 벌어졌을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3보다는 큰 케이스로 벌어졌을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밑에 걸 보셔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예를 들어 3a 그 다음 얘가 몇 수로 돼야 됩니까? 2, 1로 되시면 둘 다 마이너스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봐. x가 뭐보다는 큰데 2분의 3보다는 큰데 x가 a보다 작거나 이 케이스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a보다는 큰데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이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근데 밑에 케이스를 그려보시면 벌써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분의 3보다 작거나 작게 되면 이 공통인수가 이쪽이 돼버려요. 맞아?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죠. 우리랑은 지금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럼 밑에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 아셨으니까 위에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2분의 3보다는 큰데 분명 요쪽 A에서 떨어졌을 거야. 이 사이에 4가 있어야 되고 얘가 5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A라는 거는 4랑 5 사이인데요. 어디랑 이퀄 돼도 괜찮아? 그렇죠. 5랑 이퀄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포함이 안 되니까 빵꾸 뚫려도. 근데 4랑 이퀄 되는 순간 4가 포함이 안 되게 되겠죠. 4는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이 정답 A가 4보다는 큰데 5 이하다. 이 값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21번입니다. 2차 방정식 얘는 허근을 갖는데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소린 거고요. 얘는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겠네요. 맞죠?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을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36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 k 값은 4로 약분하시면 얘가 4k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k제곱이 4분의 9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요. 요거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4보다는 큰데요. 크거나 같은데 0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큰데 x가 0 이하다 라는 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이제는 활용입니다. 이 세 수가 둔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을 정하여라.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확실한 건 둔각이 되려면 잘 생각해봐.
이 가장 긴 변의 제곱보다는요,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이 더 커야 됩니다. 이쪽으로. 다시 말하면 C제곱보다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이 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요. 둔각이니까. 각이 커지니까 이 길이 당연히 어떻게 돼? 길어지게 되는 거죠. 각. 괜찮으신가 여기까지? 그럼 끝났네요. 일단 얘네가 다 길이니까 얘네는 무조건 전부 다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 그럼 얘네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범위는 얘가 0보다 크면 다 양수니까 x는 1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변의 제곱을 해보시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x제곱 날라가면 2x 플러스 1이 크다. 뭐보다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는요.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으니까 x는 0보다는 큰데 4보다는 어떻다? 작을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려보시면 0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기 때문에 공통인 범위는 x가 1보다는 큰데 맞죠? 4보다는 어떻다? 작다는 값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근데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고려해야 되는 게 둔각에다가 길이니까 플러스에다가 이걸 해주셔야죠.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합이,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x는 2보다는 커야 돼요. 따라서 요것도 추가돼야 됩니다. 2보다 크다 이렇게요. 따라서 공통인 범위는 요게 공통인 범위가 될 겁니다. 따라서 2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양수니까 케이스 하나,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하나, 둔각삼각형 조건 세 가지. 따라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맞죠? 이해되셨나요? 얘도 한번 볼까?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모의 꽃밭의 둘레의 길이가 30이래요. 같이 볼까요? 세로가 더 길대요. 얘를 x라고 해볼까? 가로를? 얘가 몇일까요? 30-x입니다. 근데 이 30-x가 x보다는 더 길어야 돼요. 따라서 x는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1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이가 36 이상 50 이하래요. 그러니까 넓이 30-x 곱하기 x 얘가 50 이하면서 얘가 36 이상이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0x거든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어떻게 해주면 돼? 얘 1번, 얘 2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1번 어떻게 될까? 1번은 식을 정리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3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얘를 만족시켜주는 범위 잡으셔야 될 거고요.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0이 0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 범위의 공통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이 범위의 공통을 잡아주시면 정답이 3 이상 x가 5 이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에선 제가 스텝 2만 좀 풀어드릴 겁니다. 스텝 1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연립분홍식 얘를 만족시킨 정수 x의 개수가 5개래요. 5개. 첫 번째부터 풀어보자. 절대값이 수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풀게 되면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 아실 거고, 따라서 x가 k 플러스 2보다는 작은데 k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는 작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는 큰데 k 플러스 2보다는 작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얘는 3, 1 여기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네요.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5개래요. 그럼 잘 봐봐. 케이스가 지금 몇 가지 있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요. 이렇게요. 맞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세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잘 봐봐.
마이너스 1, 0, 1, 2, 3 하면 벌써 몇 개야? 벌써 5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안에 속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요. 이렇게 속해버리면 어때요? 완벽하게 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각.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마이너스 1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k는 뭐보다는 커야 된다. 3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이 k 플러스 2 값은 3보다는 커야 되는데 또 같으면 안 돼요. k는 뭐보다는 커야 돼요? 1보다는 커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k가 4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37번입니다. x에 대한 두 방정식이 있는데 이 해 중 적어도 하나가 뭐래요? 실근을 갖는데요. 이 문제가 좀 별표를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적어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적어도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거지. 예를 들어서 얘는 허근을 가져요. 근데 얘가 뭐예요?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돼도 어때? 성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번 판단해 드릴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실근을 갖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허근을 가져요. 그래도 어때요?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적어도기 때문에 꼭 하나만 안 가져도 돼. 얘가 실근을 갖고 얘가 실근을 가져도 어때? 성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지. 얘 실근을 갖는다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은요. b제곱 마이너스 4ac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어야 될 겁니다. 그럼 2, 1 여기 마이너스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값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요. 얘도 실근을 갖는다면 이 판별식을 정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 식을 정리해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1 이하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공통인 범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요렇게 나오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요 범위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는 갖는다는 소리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1 이상 a가 3분의 1 이하다 라는 범위를 갖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도 별표를 좀 쳐주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해가 이렇게 된대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벌써 뭐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이퀄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도 이퀄이 여기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해를 실제로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하나는 0 이상이 되겠다. 이런 내용인 거네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 나머지가 문제인데 이제 얘를 잘 봐봐. 얘를 해로 접근해보자. 해. 방정식으로요.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준 해가 3이라는 거 아시겠죠? 3. 다시 말하면 이제 9 플러스 3a 플러스 b 값이 0이 됩니다. 따라서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때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해가 하나가 3일 거고 하나가 몇이야? 하나가 몇인지 몰라. 하나를 k라고 해볼까? k?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값은 x 마이너스 k 얘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구성되는 식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왜? 전개해볼까? 전개하면 어떻게 돼가?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x 플러스 3k입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b 값은 3k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왜? 문자로 돌릴 수도 있어요. 얘가 굳이 필요 없긴 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얘를 어떻게 푸는 거야 지금? 얘를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방정식으로 풀어서 얘를 해를 3이랑 k라고 놓고 전개했을 때 a랑 b를 k라는 미지수로 바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5가 될 테니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얘 값이
5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값.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시작해 보시죠. 일단 해보자. 얘 둘이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 됩니다. 5가 값.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부터 잘 봐. 이제 얘 해를 잡아보자. 3은 분명 여기 있었을 거고요. 빵구 뚫려서 3은 여기 있었을 거고 K는 이쪽에 위치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요. 값. 괜찮죠? 근데 K가 공통인 인수가 얘밖에 안 나오려면 아무리 작아봤자 K는 마이너스 3 이상이 돼야 됩니다.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공통인 해가 또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연립이. 이해되셨죠? 따라서 K는 범위값을 아예 주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 이상이니까 얘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음수로 나오겠지. 음수로. 다시 말하면 얘가 K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요. 얘 같은 케이스도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3K 얘가 5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5가 된다는 거 아셔서 K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정답이 4 더하기 9인 13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실력업에 대한 문제긴 한데 다시 한번 이제 방정식이라는 접근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절대값을 어떻게 푸느냐 결론은 이 연립부등식을 줬다는 거는 K의 범위를 준 거랑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입니다. 같이 보시면 이런 거죠.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실근입니다. 두 근이 모두 실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알파랑 베타가 모두 실근입니다. 실근. 근데 첫 번째 케이스예요. 실근 중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양수.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다는 거니까 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왜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였다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도 뭐여야 되냐면 당연히 플러스여야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 더했으니까 그 다음 알파 베타 곱한 것도 플러스 플러스니까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번에 두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근이 모두 음수여야 될 겁니다. 음수. 그럼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똑같아요. 어차피 두 개 다 같을 테니까 실근을 갖는 거니까. 근데 이번엔 둘 다 음수래요. 그러면 더한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한 값은 음수가 돼야 될 거고 둘이 곱한 값은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값.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경조입니다. 맞죠? 두 근이 서로 다르면 이 중근은 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1이었으면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5, 1이었으면 마이너스니까 더한 값의 부호는 알 수 없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곱한 값의 부호는 100% 음수라는 거 아실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문제 푸는데 얘도 뭐야? 전혀 암기하실 게 없다. 이참수의 그래프만 이해하셨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입니다. 이건 벌써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일단 이 두 근이 있는데 이 두 근이 모두 어떤 p라는 값보다 크대요. 그러면 2차 함수로 이해하시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였다면 이 p보다는 두 근이 커야 되니까 이 두 근이 p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fp, 이 p 값을 넣은 값의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일 거고요. 이해되셨죠? 이번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대요.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였으면 이 p 값보단 작아야 되니까 베타랑 알파가 p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거고 이 p를 대입한 함수 값도 양수여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면 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p가 있는 거니까 이 p 값은 대입했을 때 음수 값이 나와야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면요. 이 p랑 q 사이에 있다면 보나마나 pq 값을 대입한 값은 당연히 양수가 나올 거고요. 맞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얘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2차 방식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두근이 모두 뭐래요? 양수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판별식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별식부터.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전개하시면 K제곱 4로 약분한 다음에 전개할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니까 식을 정리하시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얘로 정리하시면 2, 1 여기 마이너스니까 벌어져야 되겠네. 큰 작작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따지셔야 되죠?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따져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k 플러스 2인데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각 2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각 두근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끼리 더하면 플러스잖아. 각 맞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 맞죠? 이 두근 곱한 것도 플러스 플러스 곱했으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 알파 베타인 k 플러스 3 얘도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공통 범위. 이 세 개의 공통 범위 맞죠?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는 보나마나 요쪽이 공통 범위가 되시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정답은 x가 1 이상이다. 요게 정답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두근이 모두 음수래요. 그럼 아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그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이하 아까 풀어본 거죠. 그 다음이 1 이상 요 범위는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얘가 아까 2k 플러스 2인데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얘 0보다 작을 거예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범위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 두근 곱한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니까 이 k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따라서 k는 뭐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요 파트가 되겠죠. 요 파트 맞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큰데 k가 마이너스 2 이하다. 요 파트가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이렇게 되겠네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근이 몇 개라는 소리냐면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중근은 될 수가 없어요. 각.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판별식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빵꾸가 뚫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 얘가 1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모르지만 이 두 근의 곱 얘가 0보다 작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근의 곱인 k 플러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의 공통 범위는 이 파트가 될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밑에 부분도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볼까? 다음 중 x에 관한 2차 방식 얘가 한 개의 양수인 근과 한 개가 음수인 근 다시 말하면 근이 몇 개여야 돼? 완벽하게 두 개여야 됩니다. 맞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을 써보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요. 그럼 이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2니까 플러스 13 얘가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이 범위값을 잡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개가 플러스고 한 개가 마이너스니까 두 분 곱한 거 a분의 c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네요. 얘는 음수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 범위값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3, 1, 마이너스니까 이제 a 값이 1보다는 큰데 뭐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 해 보셔서 실제로 그려보시면
정답이 몇 나올 거냐면 얘가 13하고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네요. 13하고 1 맞죠? 얘가 몇입니까? 뭐 2인가요? 4, 3, 4, 1 이렇게 되겠네요. 4, 1 이런 식으로 가.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1, 4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어디 마이너스여야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여야 되겠네. 이렇게 가. 괜찮죠? 따라서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13보다는 큰데요. 맞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따라서 정답은 A 값은 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얘는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소리네. 근데 두근의 절대값이 같대. 그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0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2 값이 0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이다. 4, 3, 12니까 여기 마이너스 a는 4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의 범위를 또 잡아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4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두 근이 모두 1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 함수로 풀어야 됩니다. 함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분명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얘가 근이잖아. 얘가 근. 얘가 근이니까 분명히 1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니 1 이렇게요.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얘를 함수 fx라고 보셨으면 f1 값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됩니다. 당연히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1을 대입하시면 얘가 1-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 다시 말하면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뭐보다는 크다? a는 1보다는 크다 라는 값을 얻으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을 써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판별식 얘가 1번이고 2번은 판별식을 써보셔야 됩니다. 맞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얘 범위를 잡아보시면 a가 1 이하거나 a가 3보다 크다.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a가 몇이다? a가 3 이상이 정답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거를 한번 볼까요?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얘도 봐봐. 얘도 이참수 fx라고 해보자.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으니까 어떤 케이스면 이런 케이스인 거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1이 여기 있다는 소리인 거네. 따라서 이 f1은 0보다 클 거고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값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얘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얘를 gx라고 한번 해볼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는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해가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맞죠? 따라서 이 g의 마이너스 2 값은 양수가 될 거고요. 당연히 대입하니까 양수.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값을 접근하시면 크게 어렵게 풀 수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넘어가셔서 25번입니다. 2차 방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0하고 2 사이래요. 그럼 잘 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 해가 뭔지 몰라서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중근이어도 괜찮잖아. 그러면 0하고 2 사이니까 0이 이쪽에 있다는 소리인 거고 2가 이쪽에 있다는 소리인 거죠. 따라서 얘를 fx라고 치환하셨으면 f0이 어떻다? 0보다 크고요. f2도 어떻다?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요 값 3개의 공통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따라 정답이 0 이상 m이 3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값을 얻으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 밑에 문제 두 문제는 다 풀어볼까요? 두 근이 0하고 3 사이에 있대요. 마찬가지 판별식을 쓰셔야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텐데 분명 0하고 3 사이에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얘를 fx라고 치환하셨으면 f 0 양수고 f3도 몇이다? 양수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따라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값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문제도 볼까요?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대? 2가 있대.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인데 이 케이스에 두 근 사이에 2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건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중근 절대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한데 중근 갖는다고 생각해봐. 얘가 유이랑 근인데 여기에 2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중근이 안 돼요.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얘를 gx라고 하셨으면 이 g2 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밑에 두 문제만 좀 풀어드리면요. 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요거를 만족시키는데요. 그럼 잘 봐봐. 얘를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뭘로 봐? 함수로 보자. 함수로.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근이 뭐가 있어? 알파랑 베타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 돼요. 0은 여기 이쯤 있어야 되고 사이에 1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f-1은 양수여야 되고요. 세 번째. f0은 음수여야 되고요. 맞죠? 양수, 음수, 양수니까 4번. f1은 뭐다? 양수다. 요 네 개의 공통범위만 잡아주시면 정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근 중 적어도 한 개가 얘 두근 사이에 있대. 얘 두근이 얼마야? 3, 2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얼마야? 얘가 2, 얘가 3인 거죠. 그럼 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얘 그래프. 얘 인수분해 됩니까 지금? 모르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 확실하게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플러스니까 지금. 그러면 두근 중 하나가 이 두근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럼 2 넣었을 땐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얘를 fx라고 치환하셨으면 f2는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F3은요? F3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F2는 음수면 F3은 뭐야? 양수.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돼도 괜찮겠죠? 이렇게. 그러면 F2는 양수죠. F2는 양수. F3은 뭐야? 음수입니다. 아, F2가 양수면 F3이 뭐예요? 음수죠. 따라서 F2랑 F3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요것만 정해주시면 정답이 2보다는 큰데 K가 5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프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가려고 봤더니만 연습하셔야 돼서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도형의 방정식은 수요일날 진도로 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까지 숙제는요. RPM이요. 현재 저희가 RPM 나간 범위가 RPM 118페이지부터요. 118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 수요일 2시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오늘 수업 나간 것도 2번씩 학습하셔서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